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12.12 사태 당시에 상당히 관여된 혹은 계엄령 선포 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권 초기부터 탄핵을 협박을 해왔습니다. 급기야는 계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야당의 주장이 망상이라고요? 야당 국회의원 주장이 예. 뭐라고 한 겁니까 지금? 예, 계엄은 지금 계엄을 논하는 게 망상 아닙니까? 망상이라고 하셨어요? 예, 차관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차관님.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차관님. 됐지 않습니까? 그건 고도의 정치적 선동입니다. 차관님, 차관님. 요즘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질문하잖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외교, 안보 이런 쪽을 다뤘거든요. 근데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계엄 얘기 민주당에서 계속하고 있죠. 어제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딱히 민주당에서 근거라고 할 만한 걸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금 영상에 등장했던 장경태 의원이요. 어제 골프, 이른바 골프 관련 뭔가 의혹 제기를 합니다. 제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보가 왔습니다. 8월 22일에 부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그리고 그런데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십니까? 저는 거기 간 적도 없고 그날 저는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그 상황은 전 알지를 못합니다. 후보자 신분에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 치셨다면 당연히 이건 낙마 사유겠죠?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 실세 장관이니까. 아이, 그 제보만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확인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장관 후보자 시절이군요. 8월 24일 구체 날짜를 얘기하면서 제보다 같이 골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예요.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 이게 덜컥 나온 상황인데 민주당의 강성필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네. 지금 민주당이 계엄 뭐 가능성 뭐 설명이 조금씩 바뀌겠지만 하여튼 계엄론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만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국방장관의 골프 의혹까지 뭐 제보 그러면서 했거든요. 이거 정말 근거 있습니까? 장경태 의원 재선 의원입니다. 예. 또 과거에 최고위원까지 했고요. 장경태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말을 했죠. 예. 제보를 받았으면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야당의 국회의원이 강제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국방부에 자료 요구해가지고 출입 요구라든지 아니면 운영위 통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자료 일정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대정부 질문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평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쳤다고 하시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장경태 의원이 말을 했듯이 8월 22일 날 부천 화재 사건이 있었고 예. 24일 날은 그분들에 대한 슬픈 장례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 근데 이 날에 대통령께서 경호처 1인을 대동으로 해서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셨다는 제보가 있으니까 예. 당연히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근거 없이 묻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야당의 국회의원 말고 누가 있습니까? 물론 계속해서 근거 없이 이걸 가지고 흠집내기로 물어보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장경태 의원이 상임위원도 아니고 대정부 질의에서 이 정도 물어봤다는 것은 본인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제보를 받아서 한 것이다. 그래서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보를 받았다고 일단 얘기하는데 그럼 제보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사실 확인 작업은 일단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아니, 본인도 이제 제보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전제 사실로 했잖아요, 갔잖아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이겁니까 그러면? 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 그냥 뭐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같아요. 예, 청담동에 뭐 누가 나타났다, 술자리가 뭐 있었다. 그럼 지금 뭐 다 허위인 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민주당도 이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제보만 가지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들고 온 것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지는 거는 이제는 조금 자제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생태탕, 청담동 술자리, 그러면 이제 뭐 군 골프장 8월 24일이요. 예. 제 아들의 생일이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이날을. 너무 더웠어요. 진짜. 너무 더웠어요. 제가 안 그래도 땀이 많은데 이날은 정말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서 돌아다닌 날이거든요. 이날 골프를 친다? 야, 정말 골프가 정말 어마어마한 저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아닌 날이에요. 정말. 예, 너무 더운 날이었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코앞에 두고 이게 정말 좀 맞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 날씨도 그렇고 그때 상황도 그렇고 그렇다면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제가 장경태 의원님 사실 요 방송 말고 다른 방송에서 이게 대담 형식으로 둘이 방송을 했었는데 가끔 보시잖아요. 그러면. 네, 했어요. 했는데 그때 김용태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안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김용태가 아니라 김용현 김용현 장관. 예, 죄송합니다. 예, 김용현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그날 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도 내가 김용현 장관 국방부 장관 청문회 쉽지 않겠네요 했더니 장경태 의원님이 뭐 쉽진 않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이렇게 청문회 지나고 대정부 질의에서 굳이 이런 근거도 없는 제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 너무 민주당이 가벼워진다. 좀 있는 거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여권과 대통령실 장하는 뭐 압박 대단하죠. 뭐 탄핵 얘기 그다음에 최근에 계엄위 얘기 듣겠는데 여기에 더해서 무슨 골프 얘기까지 어제 나와서 지금 뭐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어제 사실은 대정부 질문에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의 출석 얘기를 놓고 민주당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까 영상 보셨지만 국방 차관이 나와서 답을 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장관 대신에. 그러니까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그 당시엔 참석을 안 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문제 제기했는데 일단 야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문체부 장관까지 대정부 질문에 빠진다는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출국해버리셨어요. 그냥 작정을 하신 건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침을 내리신 건 아니겠죠.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대정부가 질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국회의장께 드렸습니다. 임명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저런 이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아니 장관이 왜 대정부 질문 하는데 왜 안 나타난 거예요? 참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 제기였어요.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입니다. 각각 외교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각각 정부 관련 행사가 있어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세요라고 어제 전에 미리 보낸 거예요. 각 당에. 여기 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다 직인을 찍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수락을 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뭐 정부 행사가 있으니까 뭐 그날은 빠지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양당 원내대표 직인 찍힌 양해 확인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박창대 원내대표나 등등등은 왜 안 오냐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직인을 민주당에서 실수로 찍었다는 설명이 나왔어요. 실수로.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한마디 합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외교부에는 지난 3일, 국방부에는 지난 9일에 박찬대 원내대표 직인이 찍힌 양해 확인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제 국회를 능멸했다면서 또다시 헐리우드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인은
동양대 표창장이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에 찍힌 직인 같은 것이었는지 묻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 이게 무슨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럼 이게. 일단 뭐 양해 확인서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예. 장관들이 어쨌든 불출석하게 된 거거든요. 그 양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마 양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본회의장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니까 아마 급급한 나머지 아마 또 실무자의 탓으로 넘기는 것 같거든요. 아니 본인은 그럼 알았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걸 우리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있는 게 보면 예. 민주당 내에도 원내 행정국이나 의원국이 있거든요. 예. 보통 그 국장들이 보통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것들을 원내 대표나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인을 찍어서 국회 사무처에 저런 핵심 장관이 국회에 오지 않는 거를 원내대표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수락 도장을 찍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몰랐다고 한다면 예. 저는 적어도 박성준 수석 부대표에게는 보고하고 이 사안을 처리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금 해명은 조금 맞지가 않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민주당 내부의 문제거든요. 예. 만약에 원내대표 허락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실무국의 어떤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직위를 찍어 보냈다면 예. 그건 어떻게 보면 공문죄나 아니면 사문죄, 위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저 부분을 정리하는 게 맞다. 단지 저는 지금도 민주당의 어떤 원내대표도 보면 조금 이게 조금 안 좋은 게 보면 예. 어떤 저런 조금 곤란한 상황이 터지면 무조건 실무자의 탓으로 넘기거든요. 실무자가 마치 무슨 해결사인 것처럼. 근데 실무를 책임지는 거는 지도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아마 그 우리 총선 때도 보면 그때 김전혁 후보의 어떤 이대 성상납 어떤 발언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동의하는 그런 SNS에 글을 올렸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건 내가 올린 게 아니고 실무자가. 실무자의 착오다. 이런 것들로 해서 자꾸 저런 식으로 어떤 뭐 이 실무자에게 해결사인 것처럼 넘기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보입니다. 김종국 전 장관. 네. 결과적으로 약간 좀 이 민주당 지도부의 약간 뭐랄까요 좀 뭐 이거 뭐라고 판단할까요? 약간 좀 말이 꼬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고 보고를 못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예.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 제기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내부의 어떤 소통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 실수를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전 이참에 좀 시스템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외교안보 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가장 쟁점 현안이 불거지고 있는 외교부 장관과 예.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에서 저희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 문제나 친일 논쟁이 벌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국방부도 지금 쟁점 현안들이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제출했으면 좀 국회와 정부, 그러니까 그 의장실이겠죠. 좀 의논을 해서 일정을 좀 변경을 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하루 동안 차관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솔직히 결정을 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예, 있고요. 예. 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이 원내대표실 차원에서 행정적 실수란 건 사실이다. 예. 하지만 이 실수를 가지고 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예. 만약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소위 그 하루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대정부 질문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안 하시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아래 장관들도 상황만 되면 안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들 같은 경우 좀 화가 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1979년에 제10대 국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 착오입니다만 외교부 장관도 안 와? 국방부 장관도 안 와? 그다음에 또 플러스해서 지금 문체부 장관도 해외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국했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 어떤 형태에서 행정적 착오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소위 대정부 질문에 장관들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대정부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국회 의장실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스템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원래 대정부 질문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민주당에서 좀 장관 2명이 안 왔다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후 저녁 7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외교장관, 국방부 장관 보고 이제 행사 끝나고 와라. 그래서 늦게 와서 밤에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에 대정부 질문이 이제 며칠 지속되는데 사실 국무총리는 매일 참석을 하거든요. 사실 국무총리는 모든 분야를 다 관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한덕수 총리의 모습, 과거와는 좀 달라 보이고요.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 뒤에 그 답변을 보고 약간 뭐랄까요? 깜짝 놀라는 분위기인가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쫄랑쫄랑 덤비니까. 우리 경제가 도약을 하지 꼬꾸라집니까?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제발 색깔칠하지 마세요.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마세요.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 권력자일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그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정말 나쁜 한덕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압박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민주당 의원도 아마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국무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받아치는 답변을 계속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한덕수 총리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글쎄요, 사실 저는 한덕수 총리 요즘 발언에 대해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조금 이렇게 사이다 같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뭐 발언들 중에 그 전공의 탓이다라고만 한 거는 사실 조금 그거 좀 논란이 됐어요. 네, 그거는 조금 저도 약간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책임 있게 정부로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약간 그 부분은 조금 그랬지만 나머지는 할 말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박지원 의원과의 이게 대화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제가 그 박지원 의원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한덕수 총리는 사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쳤던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민주당이 어떻게 초식을 쓰는지 어떤 공세를 펼치는지 예를 들어 생태탕, 청담동, 골프장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도 한덕수 총리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덕수 총리께서 이렇게 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들이받고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진중한 모습을 보여준 거지만 요즘 약간 민주당이 이번 총선 이기고 나서 좀 과해졌죠. 많이 과해지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 민주당도 당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너무 잘 아는 분이 민주당을 정확히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많이 당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이랑 한덕수 총리의 그 대화처럼요. 사실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인연이 깊죠. 네,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려질 이야기는 이제 민주당도 그만하고 좀 이렇게 책임 있는 질문들을 해주시면 뭐 오는 말이고 가는 말이고 없다고 여기서도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배 부위원장, 한덕수 총리의 최근 모습에 민주당이 좀 당황했습니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이번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현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단면을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과의 어떤 질의 과정이 재밌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아니 박지원 의원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야말로 공직자예요. 그러면 공직자가 야당의 의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농담적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같이 어디 해외에 뭐 갔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둘이 카톡으로 주고 받으시면 될 일이에요. 무슨 말레이시아인가 뭐 그 얘기한 걸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거기서 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께서 이미 총선 끝나고 사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그 이유가 뭡니까? 총선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본인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서 이런 총선 참패를 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임하시겠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 본인들께서 야당의 질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걸 보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부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임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느끼셨다는 민심은 도대체 어떤 민심이었던 겁니까?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합니다. 아유, 해야 될 자리가 있고 안 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 국회의원을 존경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 국민의 대표니까 최소한 존중은 해야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이 절반의 국민에 대해서만 봉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저런 오만한 태도 정말 보기 안 좋고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이 남아 있어요, 계속. 그래서 아마 어떤 모습이 더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저 국회 아까 영상 보시면 앞서서 이제 예결위, 그러니까 지난해 살림에 대해서 뭐 따져보는 자리가 있었고 이제 대정부 질문 뭐 나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 각 분야별로 여야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자리죠.